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조용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넓은 주차장, 반짝이는 로비, 폭층 구조의 커뮤니티 센터까지. 가족 모두가 이제 좀 편하게 사시겠다며 안도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그러시더군요. 여긴 너무 조용해. 내가 소리 내도 아무도 몰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은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선 사람 얼굴 보기 힘들었고 문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이웃도 없었습니다. 복도 전등이 나갔는데도 며칠간 그대로였다는 걸 듣고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위험이구나 싶었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집은 벽지가 새롭고 층간소음이 없는 것보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 눈치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왜 노후의 신축보다 구축 아파트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불편함이 실제로는 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씩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구축 아파트로 돌아오신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집 앞 슈퍼에 다녀오셨다며 전화를 주셨죠. 오늘은 생선이 괜찮더라. 시장 골목에 아주머니가 새로 오신 분이라 인사도 했어.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전 신축 아파트에 계실 땐 한 번도 못 느꼈던 활기를 느꼈습니다. 새로 지은 단지는 예쁘고 깨끗했지만 한마디로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마트도 차를 타고 나가야 하고 병원도 택시를 불러야 했습니다.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과 에너지가 들고 그걸 혼자 감당해야 했던 거죠. 반면 지금 아버지가 사시는 구축 아파트 단지는 이미 도시 인프라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걸어서 5분, 약국은 길 건너에 있고 시장과 편의점, 은행, 동사무소까지 하루 일과 대부분을 도보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병원 접근성. 이 부분은 신축보다 구축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걸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외곽 지역 개발지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고 주변이 아직 덜 갖춰져 있거나 인프라가 커버되지 않는 생생용 도로 수준이죠. 조용하고 한적하다는 말 뒤엔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건 차 없이도 다닐 수 있는 동네라는 점입니다. 운전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은퇴 이후 교통망이 갖춰진 도심 내 구축 아파트는 단순한 편리함 그 이상으로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긴 걷는 재미가 있어. 사람도 보이고 가게도 많고 뭐든 손 닿는 데 다 있잖아. 이 말에 저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가진 겉모습의 편리함과 구축 아파트가 가진 생활의 밀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축 아파트에 사시던 시절 가장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관리비가 왜 이리 많이 나오냐. 엘리베이터도 2대 이상이고 커뮤니티 시설도 빵빵했던 그곳. 처음엔 와, 호텔 같네 하셨던 곳이지만 실제로 사시면서 매달 나오는 고지서를 보고는 표정이 달라지셨죠. 한 달 관리비만 25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청소비, 주차비, 커뮤니티 센터 운영비, 심지어는 중앙 냉난방 시스템 사용료까지 더해지니 은퇴자의 고정 수입으로는 빠듯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사시는 구축 아파트는 다릅니다. 엘리베이터는 작지만 한 대면 충분하고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반의 반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긴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 꼭 필요한 데만 쓰는 느낌이야. 주택의 진짜 가치는 얼마에 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걸 체감한 거죠. 구축은 이미 감가가 충분히 반영돼 있어 집값의 거품도 적고 재산세 부담도 낮습니다. 신축이 처음엔 좋아 보여도 실제로 살아보면 금전적으로 불안정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버지를 통해 절실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생활의 질을 바꾸는 숫자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후 매달 수십만 원의 관리비 차이는 생활 여유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아버지는 정말 외로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고 경비실은 무인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이틀만 안 보이면 옆집 아주머니가 노크를 하십니다. 요즘 왜 안 나오세요? 심지어는 시장에서 같이 장을 봐주시는 분도 계신다네요. 이건 단순한 정이 아닙니다. 노후에 필요한 관계망, 즉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구축 아파트 단지는 오래도록 같은 사람들이 살아왔기에 이름까지 몰라도 얼굴은 익히게 됩니다. 자연스레 아는 사람이 생기고 말이 오가고 정보가 흐릅니다. 송혜 선생님도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낡은 아파트가 좋아요. 사람들 정이 있으니까. 이순재 선생님도 신축 대신 옛 단지에서 계속 지내시는 이유를 사람들 덕분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웃이 내 이름을 부르는 공간, 그게 구축 아파트가 가진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아버지가 구축 아파트로 다시 돌아오신 지 2달쯤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거실 벽에 페인트 좀 발라봤다. 베란다도 손봤어. 느낌이 아주 괜찮아. 신축 아파트에 사실 땐 집안에 뭔가 바꾸는 걸 아예 생각도 못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딱 정해져 있었고 뭔가 하나만 손봐도 하자 접수돼요.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지금 사시는 구축 아파트는 오래된 만큼 구조가 단순하고 여유롭습니다. 기둥과 벽체가 명확히 나뉘어 있어 원하는 공간만 골라 리모델링하기에도 수월하고 불필요한 벽을 터서 공간감을 주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은 베란다입니다. 예전 아파트는 베란다 면적이 넓고 창호도 튼튼해서 단열만 잘 해두면 작은 화실이나 서재처럼 꾸미기 딱 좋죠. 요즘은 아침마다 거기 앉아서 차를 마신다. 화초도 좀 늘렸고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요즘 신축 아파트는 시스템이 지나치게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가전, 붙박이 가구, 정형화된 구조 속에서 입주자가 바꿀 수 있는 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의 삶은 오히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여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머무는 공간을 내 취향에 맞게 꾸미고 불필요한 곳은 정리하며 꼭 필요한 부분만 채워 넣는 것. 그게 노후 주거의 진짜 가치 아닐까요? 더 흥미로운 건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도 벽지 바꾸고 싱크대 교체하고 조명만 바꿨을 뿐인데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200만 원 들었는데 딴 세상이야. 새 집 안 부럽다. 건물 외관이 낡았다는 이유로 구축을 외면하기엔 내부는 얼마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만들었다는 느낌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선 느낄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애착도 생깁니다. 물론 너무 오래된 단지는 구조상 한계가 있거나 전기배관 문제로 리모델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는 이미 한 차례 이상 보수 공사를 거쳤고 내부만 리뉴얼하면 훨씬 더 실용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노년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도 요즘은 아침마다 새로 칠한 벽을 배경 삼아 사진도 찍으십니다. 누군가 보면 그냥 낡은 아파트일지 몰라도 그 안은 내가 만든 나만의 집으로 다시 태어난 공간이 되어 있죠. 이런 자유, 이런 즐거움은 신축 아파트에선 결코 누릴 수 없는 오래된 집만의 매력입니다. 아버지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셨을 때 저희 가족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은퇴 자금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했고 일부는 대출까지 끼고 들어가셨거든요. 물론 처음엔 투자라는 생각도 있었죠. 언젠가 가격 오르겠지. 나중엔 되팔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은 그런 불확실한 기대를 견디기에
너무 현실적이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원리금 상환, 관리비, 재산세, 각종 공과금까지 더해지니 생활비에서 항상 빠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편한 집인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집인가? 그 말이 나온 건 한겨울 난방비가 35만 원 나왔을 때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집을 정리하고 지금의 구축 아파트로 옮기셨습니다. 작고 오래됐지만 대출 없이 순수 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집이었죠.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어디 돈 나갈 일 생겨도 덜 불안해. 그 말 속엔 단순히 비용 부담을 덜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신축 아파트는 지금도 좋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엔 내 삶의 속도에 맞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대 수익보다 고정 지출이 적은 집, 주변이 조용하고 무리 없는 동선과 비용 구조를 가진 집,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집에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그런 면에서 조금은 낡았지만 덜 걱정하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되어줍니다. 지금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습니다. 모임도 자주 나가시고 시장에 가면 어김없이 여기 생선 좋아요 하시며 이웃들과 대화도 나누십니다. 대출 없이 매달 고정 지출이 적고 그 안에서 편안한 일상이 반복되는 집, 그게 노후의 가장 이상적인 주거 형태가 아닐까요? 혹시 지금도 오래된 집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요즘은 다 신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편안한 삶을 중심에 두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노후 주거에서 중요한 건 보기 좋은 집이 아니라 살기 좋은 집이라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어떤 집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이 결혼 후 변했다면 부모가 먼저 거리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후의 주거만큼 중요한 관계의 거리 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로서 서운하고 자식으로서 미안한 그 거리. 어떻게 다가가야 덜 상처받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